보시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리고 자기력에 대한 얘기까지 묶어서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와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 중에서 107페이지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을까? 했어요. 자, 107페이지에서 질문할 거. 괜찮아? 유비 괜찮아? 자, 107페이지는 괜찮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이제 108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을 때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생겨? 라고 하는 방향 설정하고 세기 계산하는 문제 물리 1에서 했었던 걸 조금 더 복잡한 회로도로 복습하는 거죠. 물투는 새로운 개념은 거의 없어요. 물원에서 했던 개념들을 복습하는 거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오늘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어요. 전류에 의한 출석 카드 찍으셨을까요? 네. 태교, 한 번만 더 선생님 시간에 늦게 들어오면 엉덩이 떼지 한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세기와 방향 결정하는 방법이 달랐어. 그 중에서 첫 번째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는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을 가리켜. 그래서 나침판에 N극이 지우 출결 카드 찍었어? 한 번만 더 지각하면 엉덩이 떼자 한다 너네 진짜. 이 커다란 놈의 새끼들을 그냥. 자, 그래서 이게 전류 방향이고 자기장 방향이고 이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 불러. B는 R분의 K I. 그쵸? 그래서 거리의 반비례하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 직선 막대가 손바닥 안에 있다고 치고 감으시면 그거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인데 이제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감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나침판을 놓으면 자기장이 이 방향을 가리킬까 안 가리킬까? 가리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왜요? 지구 자기장 때문에. 되겠어? 실제로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 방향을 실제로 나침판의 N극이 가리켜. 그래서 작년에 썼던 허가가 썼던 게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보겠다 자기가. 그걸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합성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구 자기장의 세기를 실제로 구해보겠다라고 했던 게 자수 주제였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했던 게 허가가 썼던 주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랬을 땐 이제 원형 도선하고 솔레로이드처럼 곡선 도선에서는 보는 방법이 좀 달랐어. 자, 이런 식으로 곡선 도선에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아니고 내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인데 어느 쪽 자기장일까? 안쪽일까 바깥쪽일까? 안쪽 자기장. 그래서 바깥쪽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때 원형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똑같이 R분의 K-I로 상수만 달라. 되겠어? 자, 근데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 구하는 방법은 좀 달라. 불러. 그 KNI. R분의가 안 돼. 거리를 구할 수 없어. 그래서 얘는 K2-NI로 들어가는 게 맞아. 여기서 거리 대신에 들어가는 특이한 게 N이라고요. 이 N이 뭐였어? 그렇죠. 1m 안에 가문수로 한산해서 넣는 게 맞아. 실제 가문수 아니야. 근데 너네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배웠었죠. 패러데이 법칙. 이 다음에 나오는 전자기 유도요. 그래서 도체통 속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유도전류 흘러. 더 센 유도전류 흐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자석을 움직일 때 생기는 유도 전압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됐었지? 너네 이거 이번에 시험범위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 자석 넣었다 뺐다 하면 여기에 유도 전류 흐르는 거지. 자석에 의해서 유도 전류 흐르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이때 전류를 더 세게 흐르게 하는 방법은 전압을 더 센 전압을 걸게 하면 돼. 더 센 전압을 만들 수 있는 방법 패러데이가 얘기해줬죠? 불러. 물리 원에서 다 해서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여기 앉아있겠죠. 마이너스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KNR 코일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변화량에 비례하는데 자기장 세기에 비례한다. 이랬던 거 기억나나? 이때 이 N도 뭐였어? 이것도 코일 가문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코일 가문수는 스몰 n인데 여기에 있는 코일 가문수는 라지 n이야. 뭐 다르나? 달라요. 그래서 같은 문자 안 쓴 겁니다. 되겠어? 자, 전압을 만드는 유도 기전력을 만들 때 이때 n은요 단위 미터당 가문수가 아니고 실제 가문수요. 그 차이가 있어요. 얘는 여기 20cm든 10cm든 3번 가봤으면 그냥 3이야. 1m당 가문수가 환산 안 해. 그 차이가 있어. 되겠어?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할 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때 직선 도선과 곡선 도선 나눠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요. 곡선 도선에서 감기 편한 내 손가락이 전류, 엄지 손가락은 안쪽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한다. 이때도 실제로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방향을 가르칠 순 없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전류가 주변의 자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영구 자석도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있어. 자, 그랬을 때는 같은 공간 안에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있고 자석이 만든 자기장도 있어서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기장이 동시에 생기면 이게 합성돼서 뭘 만드냐면 힘 만들어. 그 힘의 원래 이름 뭐야? 자기력. 되겠어? 이때 만들어지는 힘이 자기력이야. 이 자기력을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로런츠의 힘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죠.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던 이 힘이 사실은 자기력, 로런츠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때 힘의 방향도 오른손으로요. 엄지손가락이 전류고 내 손가락이 자석에 만든 자기장이면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실제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힘 방향. 이때 힘의 세기 구하는 방법 불러. 힘센 필아저씨. 됐어? 근데 이때 이 힘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였어? 4가지. 그래서 자기장, 전류, 도선의 길이 말고 하나 더. 뭐였지? 각도야.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의 힘이야. 그래서 항상 손을 90도로 뻗는 거야. 자, 근데 90도가 아닐 때는 사인 세타 값으로 환산해 넣는 게 맞더라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전동기에서 우리가 파리채 모양의 전동기 쓰는데 여기에서 힘 작용하지 않는 이유가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에 나란해서 그래요. 자, 근데 이러한 자기력은요. 원래는 스탠다드한 게 영구자석이 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 힘 때문에 움직여. 이거잖아. 근데 영구자석 없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2개 있어도 자기력이 만들어져. 기억나냐? 이때 A 도선과 B 도선 중에서 누가 받는 힘이 더 셀까? 누가 받는 힘이 더 셀까? A는 2A, B는 5A 이렇게 작용한다면 그래서 누가 받는 힘이 더 셀까요? 같다. 작용 반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죠? 전류가 둘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뭐라 그랬지? 서블로처럼. 인력 방향. 맞아요. 인력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요. 만약에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에 전류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청력 작용하는 방향으로 요만큼의 힘이 작용하는데 직선 도선에서 직선 도선 2개 있을 때 자기력 구하는 식은 변형되겠죠. 왜? 이 자기장을 상대방의 전류가 만들어주는 거니까.
됐어? 상대방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해. 그래서 그걸 이 자리에 넣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구하지? R분의 K, I1, I2, L 이렇게 가면 돼. 되겠어? 이렇게 바뀌는 게 맞아. 자, 그런가 하면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던질 수도 있어. 플러스 Q, 질량 M, 속도 V. 그러면 얘도 가면서 힘받아. 그쵸? 온동 방향과 어느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힘받았죠? 그래서 이 새끼 뭐 했어? 돌았어. 원운동. 그래서 돌면서 얘 등속 원운동에 그 등속 원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바로 이 안에서 받는 자기력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받는 자기력은 어떻게 구했지? PVQ. 뭐였어? PVQ. 바. PVQ. 배, Q 이렇게 구한다고. 되겠어? 이런 식으로 구해.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던지는 속력에다가 전하량의 크기.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회전도 할 수 있어. 자,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석이 움직이면서 자기력을 받아요?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요. 자기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니 아니면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이니? 못하는 네,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보존력이 몇 개 있어요? 세 3개 있어요. 뭐 있어요? 중력, 중력, 탄성력, 전기력. 전기력은 있지만 자기력이 있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는 물체의 운동은 역학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감소합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죠? 자, 그래서 108페이지부터요 109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 오셨는데 여기에 있는 유형들은 이제 우리가 물리1에서 봤을 때는 물리1은 직선 도선 중심으로 나와. 근데 물리2는 직선과 원형이 막 섞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도선들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중에 108페이지에서 질문은 뭐 할까요? 108페이지 9번. 돼요? 자, 9번만 하면 되겠어요? 자, 108페이지 9번 보시면 그림은 무한입인 직선 도선과 5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형 도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도선이야. 자, 그래서 전류가 원형 도선에서 나눠졌다가 돼서 자, 모여서 가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원형 도선에서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죠. 그죠?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죠. 위아래가. 그랬을 때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R분의 K-I라는 건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합성해서 중심에는 이만큼의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런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직선도선에서 이렇게 오다가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 맞아요? 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원형 도선하고는 여러분들 다르다. 자, 그랬을 때 그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의 자기장은요 여기에 보시면 직선도선 있어, 원형도선 있어, 또 옆에 직선도선 있어. 이 원의 중심의 자기장을 만드는 건 누굴까요? 1번 직선도선, 아니면 원형도선, 아니면 2번 직선도선, 아니면 3개 다. 안 들려? 원형도선만. 됐어? 직선도선은 그 직선도선 주변에 만들지 위아래 만들진 않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도선 옆에 있는 얘네들은 중심의 자기장을 못 만들어요. 원형도선만 만들어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원형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도선에서의 원형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를 봤는데 얘는 이렇게 돌아. 요 전류의 세기가 R이야. 위쪽 원형을 원 1이라고 할게. 아래쪽 원형을 원 2라고 할게. 됐어? 자, 그랬을 때 원형 도선 원이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감아 보시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맞아요? 감아 보시면 원 중심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R분의 K-I의 절반입니다. 반쪽만이니까. 납득해?
자, 원형 도선 2는요. 이렇게 감겨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감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원형 도선 중심에서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R분의 K-I의 절반만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의 두 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합성된 자기장의 색이 얼마 된다? 0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문제요.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고력과 그 안에서 디테일함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잘 듣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맞았다 틀렸다도 보시지만 거기 안에 있는 해설에서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없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09페이지에서 질문해 보세요. 됐어. 넘길게. 110, 111. 3번. 안 틀렸어. 5번. 5번. 자, 이건 기하, 공간감을 좀 가지고 있자. 우리가 그동안은 평면이었어. 평면이었어. X축, Y축. 근데 이번엔 Z축까지 있는 평면이라서요. 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맞은 사람 손. 5번 좀 맞았어요. 아, 풀었는데 맞았어. 저는 안 풀었어요. 지우는 어느 쪽이야? 자, 그럼 볼게요. 2번이에요. 아니요. 5번이요. 5번의 답이요. 5번의 답이 2번이냐고요? 답이 왜 묻는 거야, 새끼야? 그 뒤에 답안지가 있는데. 찍어 보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찍으면 2번이에요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볼게요. 그림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정육면체의 세 모서리에 각각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때 B와 C는 각각 세기가 I0인 전류가 X축과 Y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Y축이 어디야? X축과 Y축이라고 해놓고 오른쪽에 X, 여기구나. X축과 Y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흘러요. 네, 됐어요. B와 C를 잇는 모서리의 중심인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일 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는 얼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꼬맹아, 입체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맞죠? 네. 정육면체에 한번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I0야.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 I0야.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B와 C의 모서리의 한가운데 여기 P점이요.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에요. 그랬을 때 A 막대기에서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흘러야 돼? 또 A 막대기 물어보겠다는 얘기겠죠. 네, 이제 알아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꼬맹아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저게 힌트라는 거죠. 그 힌트 써야 되겠죠. 자,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볼게. 자, P점에서요. B로부터 자기장의 세기.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P점에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요. A는 모르니까 놔둘게요. 자, B부터 갈게요. B에서 전류 이렇게 흘러. 그러면 그 주변의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P점에서는 보이세요? 저 방향으로. 됐죠? P점에서는 A가 만든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맞나? 이게 B가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야. 이 방향으로 생겨. 그 다음에 C에서는요. X 마이너스 1.
C에서는 이 방향이죠. 칠판 뚫고 들어가는 방향. 얘가 90도죠. 그러면 이거를 합성하면 이 방향이 자기장이겠죠. B와 C의 자기장은 저 방향이에요. 되겠어? 그러면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려면 A가 만든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같은 크기여야 되겠죠. 맞나? 되겠어요? 자, 그럼 전류가 위로 올라야 되니 아래로 올라야 되니?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흘러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겠죠. 되겠어? 그래서 A에선 아래로 전류가 흐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방향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S 얘기는 그냥 I라고 볼게요. 자, 그럼 보면아 C에서 여기까지 C에서 여기까지요. 거리가 얼마죠? 단위는 안 나와 있는 그냥 알고 적고. 일로 둬요. 참. 귀찮으니까 일로 둘까요? 네. 그러면 요만큼을 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걸 일로 보겠다는 거죠? 네, 귀찮으니까 일로 놓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일은 요만큼의 거리를 얘기하죠.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맞냐? 네. 그래서 C는요. R분의 KI0고요. 그런 의미에서 B도 얼마입니까? 1분의 KI0예요. 그래서 이게 90도니까 이걸 합성하려면 그죠? 네, 이때 합성된 힘인 A에 실제 작용하는 힘과 똑같은 그 K기는요. 루트 K제곱 I0의 제곱 이거의 2배죠.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루트 2 KI0가 합성된 힘이네. 그걸 A가 만들어야 되네.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A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니? 이루트.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거리 아닙니까? 이 거리? 그죠? 그럼 여기가 2고 2니까 2루트 2겠죠. 맞냐? 그렇게. 그래서 2루트 2분의 KI 요거거든요. 얘가 루트 2 KI 제로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의 정체는 얼마니? 4 I 제로. 여야 되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공간감 가지고 보시는 문제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112, 113 질문.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알겠다. 문제를 안 풀어와서 질문을 못 하는 거지. 자, 오늘부터는 숙제를 안 드릴게요. 내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문제를 다 푸는데 그동안 못 푼 문제는 푸십시오. 할게. 내가 유미 없었으면 넌 이미 고추 따서 걸었다 이 새끼야. 아까 나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일을 해준다. 자, 그러면 요거 앞부분 다 풀어서 질문하십시오. 괜찮은 사고력을 묻는 문제고 다다음 주에 영재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은 좀 풀어보시는 게 맞죠. 내신 기간이라고 너무 내신만 하다가 영재 문제 딱 보면 헐입니다. 자, 114페이지부터 전자기 유도요. 우리 반이 이과에 비해서 두 파일이 조금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해보죠.
우리 7월 21일부터는 반이 확 바뀝니다. 이제 1과 2과 수준 차이가 없거든요. 개별적 수준 차이는 있는데 배울 것들은 필요한 것들은 다 같이 배울 거예요. 하이타투까지.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는 성적으로 반을 확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이 시험을 잘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1과하고 2과는 어제 과학 시험을 봤는데 수준 차이가 좀 나요. 과목별 편차도 크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직접 하고 나서 선생님들 회의해서 반이동을 좀 준비할게요. 자, 114페이지 전자기 유도. 요번에 이제 여기가 3학년 6단원 얘기거든요. 전기에너지의 전환 이렇게 해서 3학년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친구들도 잘 보셔야 되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는 물리 1에서도 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반복은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이 책에서는 자기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있지 않고 요 파트에 자기력이 들어있어. 그 부분은 앞에서 했으니까 빼고 전자기 유도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기 유도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로, 그래서 자기장을 매 순간 변화시키면 그것 때문에 유도된 전류가 흘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유도라는 단어는 생략 가능합니다. 되죠?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그것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원래대로 얘기하면 자기장을 변화시키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유도 전압이 생기는 거야. 유도 전압이 생겨. 근데 우리 전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때밖에 안 써. 유도 기전력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일단 유도 전압부터 생겨. 그 유도 전압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어디에 자기장이 변하는데? 라고 하면 특정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때 유도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건 똑같이 그 안에 쉽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많은 통이 유도 전류가 잘 생겨. 그래서 우리는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는 항상 도체통을 사용하죠. 그렇죠? 거기에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력이 눈에 잘 보일 거니까.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도선을 이렇게 감고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꼬마저고 이렇게 달아서 불 켜지는지 볼 거야. 자, 근데 이 상태로는 건전지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없단 말이죠. 그 전압을 우리는 이 통 속의 전압을 변화시켜서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압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석을 이 통 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순간 실제로 저 통 속에 자기장이요 맨 처음에는 없었는데 자석을 훅 넣는 순간,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10이었다 20이었다 30이었다 빼는 순간은 거꾸로 20이었다 10이었다 0이었다 이런 변화를 갖는단 말이에요. 되겠어? 그랬을 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얘 자기장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그 변화량을 각 구간별로 보시면 되겠죠.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얘는 자기장이 10만큼 늘었어요. 이 뜻이에요. 자, 이 순간에도 10만큼 늘고 10만큼 늘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부터는 자기장이 10씩 줄어들고 있는 변화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꼭 변해야만 그거에 반응해서 유도 전류가 흘러. 자, 얼마만큼 흘러? 자기장이 변한 세기와 똑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만들려는 전류가 흐를 거니까 자기장이 10만큼 변하면 전류도 10만큼 흘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전류는 모두 다 10만큼 흐르니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네요. 같아요. 근데 이러한 전류는 무조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N극이 세지면 N극을 약화시키는 방향, N극이 약해지면 N극을 세게 하는 방향,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로 놨는데 얘는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그거 싫어서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이려는 방향, 줄이려는 방향. 여긴 줄이다 늘리려는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무조건 자기장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변화량이 크면 전류 잘 흘러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장의 세기가 30이네를 더 빠르게 우! 움직이면 돼요. 천천히 움직이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0이었다 30이었다 0이었다 30이었다 이렇게 바뀌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의 자기장의 변화는 얘는 30만큼 늘었어 30만큼 줄었어 30만큼 늘었어. 그러니까 이 순간에 유도되는 전류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요. 얘는 줄이려는 방향으로 30만큼 늘리려는 방향으로 30만큼 줄이려는 방향 줄이려는 방향으로 30만큼 유도전류 흐르겠죠.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변화시켰을 때 유도 전압인 유도 기전력을 더 크게 하는 방법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 흐르게 할 거다. 코일 가동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데 그 자기장은 자기장 세기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면적 변화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 유도 전압이 생기는 거야. 그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유도된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식을 알려준 과학자의 이름이 패러데이라서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으로 난이도를 훅 낮추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앵극이란 자석을 도체통 속에 넣어요. 그러면 이 통 속에 자기장이 안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앵극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쪽에 무슨 걸 만들려고? 앵극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되겠어? 근데 만약에 앵극이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올 때도 못 들어오게, 나갈 때도 못 들어오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앵극이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려면 무슨 극? S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N극 만들 때와 S극 만들 때 됐어?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 방향도 반대로 흘러. 맞죠? 자, S극을 늘려고 그래. 그럼 무슨 극 만들어야 돼? S 만들어야 되니까 얘와 얘의 전류 방향이 같겠죠? 되겠습니까? S극을 빼려고 그래. 그럼 무슨 극 만들어야 돼? 못 나가게 해야 되니까 N극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와 얘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같겠죠. 되겠어? 그래서 중3 때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같은 애들끼리 찾아라.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쪽에 무슨 극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사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이 자체가 코일감은 솔레로이드랑 같아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내부 자기장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위쪽에 N극이면 엄지손가락 위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실때 전류가 가는 방향입니다. 되겠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방향도 찾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해했죠?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 구하는 방법도 알겠죠? 패러데이 법칙. 근데 이제 주인공을 바꿔요. 도체통 속에 있는 전류가 아니고요. 저기서 움직이는 자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도체통이 있는데 꼬맹아 자석이 내려가려고 해. 얘가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여기에서 힘이 생기죠.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내려가려고 그러면 못 내려가게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 이 힘을 우리 뭐라 그런다?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 힘이 아까 배운 뭡니까? 자기력.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전자기 유도도 똑같이 자기력 만들려고 하는 짓이야. 자기력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석의 입장에서 보면 됐죠? 실제로 도체통 속에 자석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움직이는 방향으로 못 보던 새로운 힘이 생긴다고요. 그 힘이 자기력이야.
자석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못 떨어지게 막는 방향으로 중력 말고 새로운 힘,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운동을 도와주니 방해하니?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 생겨요. 되겠어? 그러면 이 힘을 받으면 에너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뭐 할까요? 오메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아니라 플러스 1, 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만큼 에너지는 줄겠지. 무슨 에너지가 줄어? 자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 그래서 잘 봐. 자석을 떨어뜨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공기저항 없는 곳에서 떨어뜨릴 거야. 그걸 멋진 말로 지우야 뭐라 그러니? 공기저항도 안 받고 떨어져. 무슨 운동? 자유낙하할 거야. 그래서 이 자석이 자유낙하하는데 이 높이가 20m야. 20m 높이를 자유낙하할 때 지우야 몇 초 걸려야 정상? 2초 걸려야 정상. 맞지?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여야 정상인 지우야? 안 들려? 얼마? 속력.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이 얼마여야 정상이야? 9초. 자, 공기저항 없을 때요. 얘가 자유낙하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되니? 보존돼.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가만히 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온전히 바닥에 닿기 직전 무슨 에너지로 전환? 운동 에너지로 전환. 되겠어? 그래서 여기 위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 mg20이 바닥에 닿기 직전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돼. 그래서 m 날아가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2g h 이 h 자리에 20 넣는 거야. 그래서 20의 속력이 떨어져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공기저항 없으면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공기저항을 넣는 게 아니고요. 뭘 넣을 거냐면 구리통을 이렇게 넣어요. 구리통을 이렇게 놔. 그러면 얘가 구리통을 통과하려는 그 순간 이 구리통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여기서 전류가 확 흐르겠죠. 그래서 근데 그 전류가 흐르는 목적이 뭐야? 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뭐 만들려고? 힘 만들려고. 그래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만들려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으니까 당연히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이라고 하는 자기력이 생겼지. 그러니까 얘가 1kg라고 치자. 원래는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10이었어. 근데 얘가 구리통이라는 통을 통과하는 순간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없었던 자기력이라는 힘이 4N 생겼다고 쳐봐. 원래는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R자 힘이기 때문에 공기저항 없으면 중력이 R자 힘이야. 그래서 물체를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 중력 가속도가 나와서 그대로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자기력이 작용을 하니까 중력은 10인데 자기력 4야. R자임 얼마가 되니? 얼마가 되니? 6이 되죠. 그러니까 R자임이 10이었다가 6으로 바뀌어요. 질량은 1kg인데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6으로 줄죠. 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겠냐? 자, 그래서 얘가 똑같이 20m를 통과해서 떨어질 거야. 단지 그 안에 구리통 하나만 있는 거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보다 길어지겠죠. 가속도의 크기가 줄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10이었다가 6으로 줄었으니까 같은 거리인 20m가 이 넓이였다면 얘는 이만큼 가야 같은 넓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어져. 천천히 떨어져. 그럼 선생님 속력은 같아요? 천천히 떨어진다고 쳐. 원래 공기저항밖에 없으면 2초 만에 떨어져야 되는데 자기력을 받으니까 3초 만에 떨어졌다고 치자. 속력은 같니? 속력 같을까 안 같을까? 달라요.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가도 그래서 이때 속력이 20보다 훨씬 낮은 속력으로 도착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속력이 20이 아니고 한 14 됐다고 칠게요.
그럼 원래 속력이 20이어야 되는데 14 됐네. 그래서 속력 4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사라진 역학적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 저기 유도기절. 자, 유도기전력. 유도기전력. 무슨 말입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요.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 높이에 가만히 있었을 때 100이었다면 바닥에 닿기 직전의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60밖에 안 돼. 그러면 40이라는 에너지는 어딘가 갔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무슨 에너지가 됐을까요? 이 통을 지나는 순간에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요, 사실은 자석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됐어? 자, 그러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어딜까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있는 거. 발전소죠. 그러니까 발전소는요, 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많이 줄여서 지금은 100이었던 아이를 됐어? 40만큼만 전기 에너지로 바꿨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서 100이었던 아이들 중에서 한 80쯤 바꾸면 안 돼?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많이 바꿀 순 없어?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발전소는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되겠어? 그러면 실제로요, 자석이 떨어질 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해봐도 되겠죠. 작년에 선배 하나가 저걸 썼습니다. 근데 탐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친구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걔 생각은 저거였어. 전자기 유도를 자기는 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석이 가지고 있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정말 잘 바뀌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자석을 가지고 있어. 얘 떨어뜨려. 뭐 재면 돼? 뭘 재면 되겠니? 전원. 얘가 떨어질 때요, 도선에 흐르는 전압과 그래서 전류의 색이 재야죠. 그리고 또 뭐 잴까요? 그리고 뭐 잴까요? 바닥에서의 속력. 되겠어? 이거 재야죠. 그럼 위치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그걸 뺀 나머지가 정말 전기 에너지로 제대로 바뀌고 있는지. 그러면 이걸 바꾸기,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구리 말고 뭘로 했을 때가 더 잘 바뀌는지, 코일을 어떻게 감아야 더 잘 바뀌는지. 되겠어? 더 잘 바뀌게 하려면 이 대가리보다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까워야 잘 바뀔까? 멀어야 잘 바뀔까?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되겠어? 그걸 탐구 주제로 그 아이가 썼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자석의 입장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다. 왜? 이때 자기력이라고 하는 비보존력이 자석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알겠어? 자, 이때 자석이 받는 자기력 어떻게 구한다고? 불러. 아까 했죠? 자기력의 세게 구하는 거. 말해. 말해! 마이너스 L. 마이너스 L. 자기력 구하는 식. 유도 기전력 구하는 식 말고 자석이 만든 자기력 구하는 식. 좀 전에 했잖아. BIL. 네, 힘센 비라듯이. 그럼 꼬병아, 자기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흘러야 되니? 전류. 그래서 자기력 만들려고 전류 흐르게 한 거야. 그래서 목적은 자기력 발생시키는 거야. 되겠죠? 이러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도구엔 뭐 있을까요? 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도구들. 전기. 발전기 대표적이죠. 전동기는 아니고요. 선풍기. 자, 발전기, 선풍기는 왜 들어가는 거야? 네, 무선 통신 자체가 전자기 유도예요. 그래서 버스 카드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 사이에 무선 통신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자기 유도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핸드폰 어떻게 충전하십니까? 무선 충전. 그래서 집에 또 무선하고 있는 게 있죠. 요즘에 전자레인지, 아니 전기레인지, 인덕션. 집에 없어요? 아직 가스레인지예요? 블루투스, 하이패스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빠가 그래서 그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하이패스로 통과하시죠. 돈 잘 안 내고 그런 거 있어요? 그렇다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것 중에 또 너네들하고 그래서 근접한 게 놀이동산 가면 자이로 들어. 되겠죠? 네. 이렇게 기둥이 있고 자이로 드롭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 꼭대기 의자에 그래서 미친년들이 이렇게 앉아있죠. 그래서 이 상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순간 멈췄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갑자기 하고 떨어지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속도로 착지하면 다 뒤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의자에 코일이 이렇게 박혔어. 그리고 여기에 엄청나게 센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다가올 때 서로 운동을 방해하는 방해하고 청력작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밀리면서 브레이크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죠. 되겠어? 네. 이렇게 해서 싹 하고 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것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랍니다.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요, 뭐가 포커스냐면 자기장을 바꾸는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자석을 실제로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석이 움직이지 않고 금속통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드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걸 계산해봐. 이 얘기입니다. 자, 127페이지. 다섯 문제 있어. 이거 잘 배웠다가요. 8월 30날 물리 올림피아드 있습니다. 우린 데뷔하지 않고 시험만 보면. 내가 너한테 의사를 물어봤어? 우리는 의사를 물어보지 않잖아. 그냥 해. 자, 5번까지 빨리 풀어. 오늘부터 숙제는 없어요. 내신 대비 이제 여러분들 슬슬 하셔야 되니까. 하면서 채점하고 모르는 거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드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갈게요.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손 들어.
과학 내신 프린트 못 챙겨간 사람, 밖에 있는 과학 내신 프린트 못 받은 사람 없어. 요번 주 토요일 날 2시가 마지막 자습이에요. 요번 주 토요일 날 2시.
다 했어? 남겨. 쭉쭉 풀어. 질문 없으면. 앞에서 질문 없으면 쭉쭉 넘겨서 하면 돼. 여기로 나와요? 다 나와요. 자체 보기에. 전자기까지. 파동도 알아요? 네? 파동은 아니죠. 뭐 한다고? 파동. 파동은 안 아까 들어. 전자. 하나만 얘기해도 어? 어? 하나만 얘기하고 네. 그 평가 삼분기 평형에서 조금 KA, 나아가야 KB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95니 반응강력전 그것도 하나 나와. 에? 되겠지? 안 된다 쓰지 않았어요. 알지? A면 그 끓는 아니 살에 이온화가 있어. 되겠지? 한전기 평형에서 조금 문제 어렵지 않게 몇 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제일 잘 본 애가 72.5고 제일 못 본 애가 20점. 아, 제일 작은 게 70. 72.5점만 넘겨. 그럼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니까. 스모 해보고 이렇게 학교에서 쓰면 했어요. 모르겠으면 이게 방향은 세기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어디가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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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반대로 해도 돼요? 아, 전류가 왜 반대로 안 열리고?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 방향 자기장 늘어나잖아요. 네, 그 늘어나는 거 싫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자기장을 만지면 이렇게 오는 거죠. 자, 5분 있다가 설명할게요. 할 수 있는 최대한 한번 쭉 보십시오, 문제를. 계속 1번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은 오늘 또 써. 그냥 모션과 전류를 멈추고 전류가 흐른다? 일정한 신경을 잡아주는 모션 같은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당긴다고? 아니면 한번 잡아당겼다가 놓는다고? 한번 잡아주면 그냥 모션과 전류가 끊기지. 네, 맞아요. 저절로 움직이는 거 네, 저절로 계속 가는 거죠.
자, 천천히 해보자. 고개 들어봐. 1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 책의 하이탑 2의 가장 중심은 전자기 유도에서 통 속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했어. 자, 그 중에서 1번 봐봐.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거기는 미음자 고정되어 있는 크기의 도선이 있어. 이 도선 속의 자기장을 더 세게, 더 약하게 시간에 따라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 도체통 속에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했다, 약하게 했다,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요, 2초, 6초요. 자기장의 세기가 이때가 얼마냐면 8테슬라가 아니고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테슬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1번 보세요. 1초일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0초부터 1초를 지나 2초까지는 변화가 일정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초로 잘라서 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0초에서 2초까지를 다 그냥 봐요. 그래서 이때 그 변화량이 1초일 때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데 점점 세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없다가 2개 생겼다가 4개 생겼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 그러면 늘어나는 거 싫어서요. 스스로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런 없애기면 나오는 방향. 그래서 거꾸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니까 그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상쇄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이 도선 속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미음자 도선의 반시계 방향으로 순간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이때 전압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이때 전압은요. 자기장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그 반대 방향을 전 찾았어요. 나오는 방향입니다. 마이너스는 계산할 때 넣는 게 아닙니다. 방향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일 감은 개수에 비례하며 그런데 코일은 이 자체가 한 번 감은 코일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n값도 의미가 없어. 되겠어? 그리고 t분의 델타 BA인데 0초부터 2초까지를 본다 했으니까 시간은 2초 동안 이런 뜻이야. 자기장의 변화는 0초에서 2초까지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의 세기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테슬라가 증가한 거야. 그쵸? 그리고 면적은요. 저 도선의 면적이죠. 0.1 곱하기 0.1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어? 자, 이게 바로 뭐 구하는 식? 유도전압 구하는 식. 근데 거기서는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전류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셔야 우리가 원하는 전류대. 그러면 이 코일의 저항이 얼마라고 써져 있냐면 얘는 15미야 그랬으니까 15으로 나누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4 곱하기 10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몇승? 6승.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가는 거야. 납득되겠지? 이렇게 가. 자, 2번도 그래. 4초일 때라고 하는 그 4초는요. 사실은 2초부터 6초까지의 변화량과 같은 변화량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2초부터 6초까지의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4초일 때 유도 전류가 얼마만큼 흐르는지를 계산할 겁니다.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초부터 6초까지는 거꾸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자, 얘는 줄어드는 것도 싫어서요. 스스로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거꾸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되겠죠? 자, 방향 잡아서 전체적으로 코일도 한 번 가면 코일이니까 이때 시간은 4초 동안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이 얘는 주는 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밖에 똑같죠. 알겠어? 면적도 똑같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걸 저항으로 나눠야 되는데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라고 합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누면 2니까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의 전류가 되겠죠. 되겠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도체통을 가만 놔두고 이 안에 자기장의 세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도체통을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2번 그림과 4번 그림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체통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림은 종이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사각형 A, B, C, D를 일정한 속력 V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도체통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지금은 이 상태로요. 통 속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6개 있었는데 얘를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오겠죠. 통 속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2개밖에 안 남네? 그러다가 나중에 0 되겠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줄어든다고요. 그거 싫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보이세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요.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A, B 양단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A, B, C, D 여기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되겠어? 네. 자, 기전력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전압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압 마이너스 N의 T에 델타 B의 1이거든요. 근데 방향 설정했으니까 의미 없고 한 번 가면 코일이니까 얘도 의미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또는 면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자기장은 바뀌어? 이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한데 됐어? 얘를 잡아당기니까 자기장 속에 있는 면적이 크게 달라진 거야. 맞아? 처음에는 면적이 이만큼 있다가 이만큼으로 자기장 속에 있는 면적이 요만큼이 줄었잖아. 면적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다.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면적이 변한다. 요 얘기야.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면적 변화량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의 변한 면적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는 얘를 V의 속력으로 T초 동안 잡아당기니까 옆으로 간 거리가 VT예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L입니다. 거기 L이라고 줄까요? 네. 그러니 면적이 변한 저 빨간색의 면적이요. 얘는 B 시간분의 가로 곱하기 V T 세로 L 요거 하면 돼요. 이게 면적 변화량이야. 시간에 따른. 그랬을 때 보이시죠? T 날라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체통 자체를 움직이거나 4번처럼 막대기를 움직여서 면적이 바뀔 때 되겠어? 뭔가가 움직여서 면적이 바뀔 때 이때 유도 전압 구하는 식은 보셨습니까? 브라보콘이야. 못 외우면 명신이야. 브라보콘. 알겠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되죠? 도선을 움직이거나 막대를 움직여서 면적을 변화시키게 했을 때 이때 생기는 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브라보콘이다. 여기서 V는 속력이고 이건 전압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P 양단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 B의 V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AP 사이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아까 말씀드린 얘는 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B에서 A 방향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바로 4번으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수평으로 놓여있는 D자 도선 위에 도체 막대에 CD를 일정한 속력으로 잡아당긴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요렇게도 한번 보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N극이라는 자석이 있고 위에 S극이라는 자석이 있으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 그쵸? 거기다가 디귿자 도선을 이렇게 놓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금속 막대를 이렇게 놓으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요만큼이 다야. 근데 얘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막대기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 있던 막대기가 일로 가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면적은 이만큼으로 넓어져. 맞아. 그럼 면적은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 요만큼의 면적이 증가한 거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얘도 전압은요. 됐죠?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해. 대신에 시간에 따라 면적이 바뀐 건데 면적은 V라는 속력으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VT에다가 요 막대기의 길이 L을 곱하시면 똑같이 브라보콘만큼 유도절구가 흘러. 근데 어느 방향으로? 이거 당길수록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거 싫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절구가 이렇게 흘러. 그래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절구가 흐를 거야. 되겠지? 자,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면서요. 거기 CD가 얘죠. CD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D에서 C 방향으로. 그럼 이제 하자. 유도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력 만들어서 됐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됐어? 힘을 만들려고. 그게 자기력이야. 그러면 이 막대기 어디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죠. 그럼 자기력은 어느 쪽으로 생길까요? 왼쪽으로 생길 겁니다. 정말 해볼까요? 자, CD 막대기에서 전류 이 방향으로 흘러. 그리고 자기장은 이쪽이야. 그러면 손바닥이 보는 방향이 흰 방향이니까 이때 막대기한테 힘은 무조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기죠. 이게 자기력입니다. 그럼 보면은 내가 이 막대기를 일정한 속력으로 당기고 싶어. 이렇게 디귿자 도선에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일정한 속력으로 우리가 당기고 있잖아? 얘를 항상 그 속력으로 잡아당기고 싶은데 디귿자 도선하고 막대기 사이에 마찰이 없어. 그럼 내가 한번 잡아당겨서 속력을 2로 만들었어. 자, 그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2라는 등속도로 계속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마찰이 없어. 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랑 힘이 생겼기 때문에 얘가 마찰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당겼다가 놓는다고 해서 등속도로 가는 게 아니고 속력이 점점 줄다가 결국 멈춥니다. 알겠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도체 막대를 한번 잡아당기면 저절로 계속 움직인다? 절대 안 돼요. 자기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제 호기심. 이때 생긴 자기력의 크기 계산할 수 있어요? 있어야지. 됐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불러줘. 힘세 비라저씨. 이때 얘 자기장은 그대로 V겠죠? 되겠어? I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전류.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까요? 그건 아까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유도 전압 구했죠. 됐어? 브라보. 맞습니까? 브라보 콘에서 구했잖아요? 브라보 콘에서 전압 구했잖아? 이걸 저항으로 나눠야 전류가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I 자리에다가 됐어? 나는 얘 집어넣을 거다. 이제 과거 가면 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어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혼자 뻘짓하지 말고요. 이겁니다. 전류 자리에 얘 집어넣는 겁니다. 되겠어? 거기에다가 도선의 길이 L 집어넣는 게 이게 자기력이야. 그러니까 자기력은 R분의 B 제곱 L 제곱 V만큼의 자기력이 생겨요. 알겠어? R분의 B 제곱 L 제곱 V만큼의 자기력이 생겨. 그래서 한번 잡아당겼다 놓는다고 해서 계속 가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기억해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도체 막대를 빨리 움직일수록 A, B 사이에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까? 네. 빨리 움직이면 증가합니다. 왜? 브라보에서 됐어.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전압이 커지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세게 흐릅니다. 자, 디귿. 도체 막대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요. 도체 막대의 유도 전류는요. 라고 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막대에서 D에서 C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C에서 D 아닙니다. D에서 C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래. 하겠어?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어차피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눈썹에다가 이렇게 눈동자를 그려. 그럼 되잖아. 그냥 잠깐 서. 저거 안 가져가도 되겠다. 시간 5분밖에 없다. 어디서 사기를 쳐 새끼가. 자,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긴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긴 직선 도선 A에 세기가 I인 전류가 화살표 방향 흐른다고 칠게요. 같은 평면에서 동일한 원형 도선 BC가 각각 A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입니다. BC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각각 쓰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 한번 해보죠. 얘는 틀리면 좀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상식만으로도 풀리죠.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흐르는 직선 도선이 있어. 그러면 이 도선 때문에 이 도선의 오른쪽에는 들어가는 방향을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들어가는 방향을 자기장이 만들죠. 왼쪽은 감아 보십시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리는지 느낌 잡아보세요. 도선이랑 가까울 땐 센 자기장이 생기죠. 도선이랑 멀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하죠. 그 중에서요. 여기에 있는 도선이요. B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그럼 B가 가는 순간 B 도선 속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뭐해지니? 줄어들어. 줄어드는 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지가 스스로 더 만들면 돼. 되겠어?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얘는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납득하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원형 도선 있죠? 얘도 일로 갑니다. 일로 가면 C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고 있어. 그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난다? 그거 싫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는 거 싫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둘 다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 흘러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 5번 할게요.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코일을 일정한 각속도, 기억나지? 각속도 오메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각도.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는 시간분의 2파이, 각도를 2파이, 360도를 2파이로 표현합니다. 라디안 표현으로 우리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자기장의 방향과 코일의 단면의 수직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1번. 저항 아래 흐르는 교류의 진동수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는요? 라고 합니다. 자, 각속도는 T분의 2파이, 머리 있는 쪽에 T분의 1이 뭐니? 주기분의 1은? 진동수. 그러면 진동수와 각속도 사이 관계 아시겠죠? 되겠어? 각속도는 2파이 진동수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동수로 정리해달라고 했으니까 F는 2파이 분의 오메가. 지우는 시험 끝나고 요 부분 하자. 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진도 보충은 그만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 각도가 각각 몇 도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가요, 이렇게 돌면서 꼬맹아 봐봐. 실제로 여기에 N극 있고 여기에 S극 있다.
여기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선생님이요 원하면서 했어요. 부채통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N극이라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내가 합니다. 자석의 세기가 세면 30, 약하면 0이야. 그걸 넣었다 뺐다 해. 그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자석을 비스듬히 요각도가 30도가 되게 넣었다 뺐다 할게요. 똑같은 빠르기로. 그랬을 때 유도 전류가 똑같이 흐를까요? 다르게 흐를까요? 다릅니다. 왜? 항상 됐어. 자기장의 변화는 도체 입구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자기장의 세기 변화를 얘기해. 그러니 이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10이었다고 쳐. 근데 요각도가 30이야. 그럼 실제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건 이 방향의 자기장이 아닌 이 방향의 자기장의 변화야. 맞아.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얘가 대각선이 돼야 되니까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얘는 얼마니? 얘는 10, 사인 30이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요즘은 발전기를 만들 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일 안 합니다. 왜? 자석 더럽게 무거워서. 자석이 더럽게 무거워서 도체통 속에 실제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일 이거 안 해. 그러면 선생님 자석은 가만 놔두고 도체통을 들어 올렸다 놨다 하죠.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고 있을 때요. 여기에다가 디귿자 모양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도선을 이걸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돌려요. 요즘은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 요 면이라고 치자. 얘를 이렇게 돌리면 지금 자기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체통이 이쪽으로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지금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랬다가 얘를 이렇게 할수록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점점 뭐해지겠니? 많아져. 그랬다가 더 돌리면 줄어들어. 이 얘기야. 그래서 요즘은 발전기 안에 있는 도선을 회전시키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변합니다. 0도에서 90도까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마치 자석 N극을 넣는 것처럼 세져요. 그래서 그랬다가 90에서 180으로 다시 뉘면 그래서 자석을 마치 빼는 것처럼 자기장의 개수가 줄어들어. 알겠어? 자, 그랬다가 270도로 넣으면 거꾸로 S극을 넣는 효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60도가 되면 S극을 빼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되겠어? 이게 사인 함수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모습이 되냐면 사인 함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체통 속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돼. 그럼 이때 실제로 이 통 속에 유도전류가 가장 많이 흐를 때가 언제일까? 이 통을 막 돌리는데 언제일까? 자, 변화량은 기울기입니다. 변화량이 기울기여서 됐어. 90도일 때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제일 많은 거지. 됐어. 변화량이 제일 커. 변화량이 커야 유도전류가 큽니다. 그래서 변화량이 제일 클 때가 0도, 180도, 2미치예요. 알겠어? 이때 변화량이 제일 큽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잘못 나와 있어요. 거꾸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되겠냐? 그래서 기전력이 최대일 때가 90도가 아니고 0도일 때고요. 최소일 때가 90도입니다. 되겠어요? 하이탑에 유일하게 답이 잘못 나온 문제입니다. 되겠지? 여기까지 하자. 나가서 밥 먹고 6시 50분까지 들어오시고 시험은 7시에 1층 대강당에서 볼 거니까 대강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챙겨 가십시오.